12월 23일 월요일 뉴스리듬 헤드라인입니다. 국민의힘의 계파 갈등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폭발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일의 텔레그램 전문과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비공개 의원총회 녹취까지 등장했습니다. 탄핵소추안이 인용될 경우 계파 갈등은 파국으로 치달을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내년 1월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추가 금리 인하 필요성이 높아지지만 금리 인하 시 원달러 환율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삼성그룹 중역인 최윤호 사장이 삼성글로벌 리서치 경영진단실장으로 부임한 데 대해 중책을 맡은 것이란 시각이 우세합니다. 사업적 위기가 왔다는 내부 진단 아래 미래전략실의 경영진단팀 기능을 되살려 그 역할을 맡겼다는 관측입니다. 디즈니 플러스가 최근 공개한 시리즈물 조명 가게를 통해 점유율 반등을 노리고 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가 고전하던 시기마다 카카오 웹툰이 해결사 역할을 하는 모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리듬의 전현주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받게 된 윤석열 씨는 일주일 넘게 관련 서류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고의로 지연작전을 편다는 비판이 커지는데 현재는 서류 송달을 마친 걸로 간주할지 오늘 결정할 방침입니다. 또 오늘부터 국회 복신 헌법재판관 후보 인사청문회를 열고 이번 주 안에 임명 동의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윤한 갈등이 야기한 국민의힘의 계파 갈등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폭발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일의 텔레그램 전문과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비공개 의원총회 녹취까지 등장하는 등 계파 갈등이 되돌릴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윤석열 씨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경우 계파 갈등은 파국으로 치달을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한동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한 갈등이 촉발한 계파 갈등이 1.2.3 비상계엄을 계기로 폭발하는 모양새입니다. 그간 윤석열과 한동훈 전 대표는 김건희 리스크와 명태균 게이트 등으로 대립했습니다. 이때 친윤계는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역공했고 친한계와 진흙탕 싸움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1.2.3 계엄과 탄핵소추안 표결 직후 계파 갈등은 전쟁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계엄 당일 국민의힘 의원들의 텔레그램 전문이 공개되고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열린 의원총회 녹취가 공개된 영향입니다. 공개된 의원총회에 따르면 친윤계 의원들은 탄핵 찬성 의원들을 색출하려 했고 한동훈 대표에게 욕설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여과 없는 폭로에 따라 계파 갈등은 더 심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윤핵관인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를 해당 행위로 규정하며 압박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을 중재할 수 있는 인물도 없는 데다 탄핵소추안이라도 인용되는 날엔 계파 갈등이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특히 계파 갈등을 넘어 당의 존립 여부에 대해 걱정해야 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뉴스토마토 한동인입니다.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이 잇따라 제동을 걸면서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에 대한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앞서 법원은 2인 체제 의결의 절차적 위법성을 일관되게 지적해왔는데 공영방송 이사장 해임 관련 소송에서는 실체적 위법성을 주요한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 방통위 의결의 절차와 실체 모두 위법하다는 판결이 잇따르는 겁니다. 배덕훈 기자입니다.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에 잇따라 제동을 걸면서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법원은 방통위가 의결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권태선 이사장과 남영진 KBS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는데요. 특히 권 이사장의 경우 해임 사유 모두에 대해 정당한 해임 사유가 될 수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간 법원은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에 절차적 위법을 일관되게 지적해왔는데요. 이번 판결은 실체적 위법을 주요한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 방통위 의결의 절차와 실체가 모두 위법하다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는 셈입니다. 언론단체도 이 같은 점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언론노조는 방송장악을 목적으로 한 묻지마 해임이라는 사실이 명확해진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윤 정부 방통위의 모든 의결사항의 위법성을 따질 국정조사를 실시하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뉴스토마토 배덕훈입니다. 내년 1월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길어지는 내수 침체와 탄핵 정국,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등으로 경기 부양의 필요성이 높아져 추가 금리 인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다만 금리를 내릴 경우 오히려 원달러 환율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진아 기자입니다. 내년 1월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길어지는 내수 침체와 탄핵 정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기 출범 등으로 경기 부양의 필요성이 높아져 추가 금리 인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금리 인하를 한다면 끝없이 치솟고 있는 원달러 환율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공존합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지 시간으로 17일에서 18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4.5%에서 4.75%에서 연 4.25%에서 4.5%로 0.25%포인트 내렸습니다. 9월 0.5%포인트 인하한 후 이후 3차례 연속 금리 인하인데요. 우리나라와 금리 차이는 1.75%포인트에서 1.5%포인트로 줄었습니다. 미국 금리가 기존 예상보다 더디게 내려갈 것이라고 예상되면서 원달러 환율도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9원 내린 1,450원에서 출발해 1,451.8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1,500원까지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내년 1월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1,450원까지 치솟은 강달러가 지속되면서 이창용 총재의 고심도 깊어지게 됐습니다. 환율이 치솟은 상황에서 기준금리가 더 내려가면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낮아지기 때문인데요. 이 밖에도 고려할 변수는 많습니다. 비상계엄 사태로 내수가 더 얼어붙을 상황을 고려하면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이 1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전문가들은 최근 경기 모멘텀 등을 고려하면 1월에 원달러 환율이 추가 상승하지 않고 1,450원대만 유지해도 금리를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뉴스토마토 이진아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450원을 넘어서자 국내 기업들이 비상에 걸렸습니다. 특히 원자재나 원재료를 많이 수입하는 기업들 중심으로 악영향이 우려됐는데요. 환율로 인한 국내 기업들의 시름을 임유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환율이 1,450원을 넘어서자 국내 기업들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원자재나 원재료를 수입하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악영향이 우려됩니다. 원화 가치 하락으로 인한 수입 가격 상승 때문에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고환율에 영향을 받는 석유화학, 철강 기업들은 대책 마련에 분주합니다. 반도체 업계도 해외 투자비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긴장하고 있습니다. 탄핵 국면을 거치면서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됐던 환율이 요동을 치자 기업들은 내년 사업계획 조정에 돌입하는 모양새입니다. 뉴스토마토 임유진입니다. 금융권의 대출 규제와 전국 불안으로 부동산 시장이 상승 동력을 잃고 있습니다.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국 기준으로 한 달가량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고 서울 아파트 매매가도 일부 자치구에서는 하락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정은 기자입니다. 금융권의 대출 규제와 전국 불안으로 부동산 시장이 상승 동력을 잃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이번 주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03% 떨어졌습니다. 서울은 전주 대비 0.01% 오르며 39주 연속 상승했지만 선호단지를 제외하면 관망세가 지속되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구로와 금천, 도봉아파트 매매가가 이번 주 하락 전환했습니다. 은평과 동대문, 동작은 2주 연속, 강동은 3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실수요 관망세도 짙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98을 기록했습니다. 시장에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이 같은 부동산 시장 침체기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지난 19일 발표한 2025년 주택시장 전망을 통해 내년 3월에서 4월까지 전반적인 주택시장 약세를 전망했습니다. 주사년은 비정상적인 주담대 고금리와 대출 규제가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뉴스토마토 송정은입니다. 삼성그룹 중역인 최윤호 사장이 삼성 글로벌 리서치 경영진단실장으로 부임했습니다. 이에 좌천설도 돌았지만 내부에선 중책을 맡은 것이란 시각이 우세합니다.
사업적 위기가 왔다는 내부 진단 아래 미래전략실의 경영진단팀 기능을 되살렸고 그 역할을 맡겼다는 관측입니다. 이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삼성그룹 중역인 최윤호 사장이 삼성글로벌 리서치 경영진단실장으로 부임한 데 대해 좌천설도 돌았지만 내부에선 중책을 맡은 것이란 시각이 우세합니다. 기업 집단 컨트롤타워 부재로 사업적 위기가 왔다는 내부 진단 아래 미래전략실의 경영진단팀 기능을 되살렸고 그 역할을 맡겼다는 관측입니다. 경영진단팀의 부정감사 기능을 배제함으로써 미전실의 부정적 논란을 피하고 컨설팅에 집중해 컨트롤타워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으로 읽힙니다. 보통 이런 경영 컨설팅은 투자은행들의 전문 영역입니다. 재계 고위 관계자는 IB의 컨설팅보다 나을 것이다. 내부 사정을 더 잘 알고 사업적 전문성도 높다. 이를 위해 각 계열사에서 인력을 파견받는 형태가 결합돼 구성원이 모일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주변에선 100명 안팎이 될 거라는 예상도 나왔지만 이 관계자는 과거 부정감사 기능을 겸했던 경영진단팀이 30명 정도라 그 정도의 대규모는 아닐 것이라고 했습니다. 뉴스토마토 이재영입니다. 포스코그룹의 연말 인사가 임박했습니다. 장인화 포스코 회장 체제 이후 첫 정기 인사인 만큼 업계가 주목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승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스코그룹의 연말 인사가 임박했습니다. 20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포스코는 이르면 이달, 늦으면 내달을 기점으로 연말 정기 임원 인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인사의 핵심은 그룹 내 핵심 사업인 철강과 2차전지 소재를 이끌 수장들의 변화입니다. 올해 임기를 시작한 장인화 회장은 취임 일성으로 그룹의 뼈대인 철강 사업을 기반으로 미래 먹거리인 2차전지 소재 사업 경쟁력 확보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혀왔습니다. 그러나 양 사업이 현재 부진을 겪고 있어 쇄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룹의 철강 부문 자회사인 포스코는 3분기 매출액 9조 4,790억 원, 영업이익 4,38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 39.8% 감소했습니다. 2차 전지 소재 부문인 포스코퓨처엠의 3분기 실적 역시 매출액 9,228억 원, 영업이익 14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28.2%, 96.2%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을 끌고 갈 인물들이 유지될지 관심이 쏠리는 겁니다. 현재 포스코는 이시우 사장, 포스코퓨처엠은 유병옥 사장이 이끌고 있습니다. 이들은 장 회장 공식 취임 전 났던 전임 최정우 회장 체제의 경영진으로 불립니다. 뉴스토마토 이승재입니다. 현대해상과 악사, 손해보험 등 보험사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개보위는 적법한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마케팅에 이용했다며 92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요. 보험사들은 소비자의 선택 변경을 유도하는 팝업창 등 문제 소지가 있는 사항을 과거 조치로 완료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이효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대해상과 악사손해보험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개보위는 보험사들이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을 판매하며 적법한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마케팅에 이용했다며 총 92억 770만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보험사들은 지적사항을 이미 지난해 조치 완료했고 개인정보 유출과 무관한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현대해상은 제재 내용은 법률적으로 검토한 결과 과도하다고 판단돼 행정소송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악사손해보험은 법률 자문을 받았고 과징금 규모가 크다고 판단해 행정소송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정통한 학자들도 이번 개보위 처분이 드문 경우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개보위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분했다고 말했습니다. 뉴스토마토 이효진입니다. 미국발 환율 쇼크에 식품업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1,450원까지 돌파한 상황인데요. 원재료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식품업계에 제품 가격 상승 압력 확대는 물론 내년 수출 전략의 재수정 요인으로 작용할 거란 우려가 제기됩니다. 보도에 이지유 기자입니다. 미국발 환율 쇼크에 식품업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의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을 시사하면서 원달러 환율은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1,450원을 돌파하며 요동치는 상황인데요.
이달 초부터 이어진 탄핵 정국 리스크에 이어 미국발 악재까지 더해지며 환율이 폭등함에 따라 식품업계의 근심은 커지는 추세입니다. 이는 우리 식품업계가 원재료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는 까닭인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식량 자급률이 하위권인 만큼 밀, 옥수수, 설탕 등 제품의 주요 원료를 해외에 의존하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최근 전 세계적인 이상기후 심화는 강달러 현상과 맞물려 원자재 가격 상승세를 지속적으로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 정치 상황이 계속 불안하기 때문에 이 고환율 상황은 계속 지속될 것 같고, 식품회사 입장에서도 이익을 지키고 살기 위해서는 그 가격 올리는 상황은 계속 지속될 거라고 봅니다. 원자재 가격을 위협하는 끊임없는 악재 속에 식품업계의 부담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뉴스토마토 이시우입니다. 디즈니 플러스가 최근 공개한 시리즈물 조명가게를 통해 점유율 반등을 노리고 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가 고전하던 시기마다 카카오 웹툰이 해결사 역할을 하는 모습인데요. 이번에도 다시 특수를 노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신상민 기자입니다. 디즈니 플러스가 카카오 웹툰을 원작으로 한 조명가게를 통해 점유율 반등을 노리고 있습니다. 조명가게는 강풀 작가의 두 번째 각본작이자 배우 김희원의 첫 시리즈 연출작으로 글로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TV쇼 부분 월드와이드 3위를 기록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는 무빙 공개 이후 월간 활성 이용자가 434만 명까지 증가했으나 이후 200만 명 가까이 이탈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의 위기를 극복하게 해준 무빙 조명가게는 모두 강풀 작가의 웹툰을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풀 작가가 각본에 참여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조명가게 인기에 원작 웹툰의 조회수는 187배, 매출은 159배까지 급증했으며 무빙도 조회수 2배, 매출 3배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는 올해도 영상업계에 카카오 엔터 IP 활약이 단연 두드러졌으며 원작과도 좋은 시너지가 일어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뉴스토마토 신상민입니다. 전국적으로 매서운 겨울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올겨울 첫 한파 경보까지 내려진 상태인데요. 오후에도 전국 낮 기온이 한 자릿수에 머무르겠습니다. 이 추위는 성탄절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따뜻한 옷차림과 모자와 목도리 등 보온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12월 23일 월요일 뉴스리듬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아이 재단에서 뜻을 함께할 정기 후원자분들을 기다립니다. 우리아이 재단은 한반도 어린이를 위한 재단입니다. 배고픈 어린이들에게 영양 가득한 국수를 보내고 영유아 자폐 조기검사 지원, 베이비박스의 이유식 정기 배달, 중증장애 및 취약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손길을 이어주는 분들께 우리아이 팔찌와 감사 선물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기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02-2128-3344, 2128-3344